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어제 문다혜가 경찰 출석할 때 그 사진 좀 한번 볼까요? 예, 어제 며칠 만에 출석한 거예요? 13일 만에 출석한 13일 만에. 네네. 근데 와, 저게 평상시 이제까지 나왔던 문다혜하고 얼굴이 좀 달라갖고 좀 딴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러게요. 쇼커트 했나 봐요. 예. 좀 굉장히 달라 보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모습으로 올까 이랬는데 보통 이렇게 관심이 몰려 있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뉴스에 맨날 나왔으니까. 네. 근데 왜 저렇게 또 우산도 딴 사람이 받쳐주게끔 해가지고 저 왔는지. 변호사예요? 우선 예, 받친 그랬다 분이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저거 내려가지고 갈 때에 대해서 좀 생각해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요 생각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산도 직접 못 드냐 그러니까 뭐 우산 이러면서. 변호다. 예. 변호사가 우산까지 들어줘야 되냐? 그러게요. 이 한동훈 대표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기가 들고 누가 수행원이 옆에서 들라니까 자기가 들고 가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들고 수행원을 우산을 받쳐줬죠. 그러니까요. 그때 여러 가지로 비교됐던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이 평소운전으로 예. 뒤에서 막 우산 뒤에서 무릎 꿇고 저기 받쳐주고 뭐 연설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때 그래서 한동훈 당시 장관의 모습이 그때 고기영 차관이었나?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이 네네, 의전 맞습니다. 받은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다시 또 이제 그 모습이랑 어제 문다혜 씨의 모습이 또 화제가 됐다. 그냥 뭐 좀 생각이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좀 국민적으로도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변호사 통해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 택시 기사분하고 합의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은 상해 진단서를 끊어놓고도 그걸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무슨 죄 있잖아요. 좀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죄. 그게 이제 좀 이렇게 그 무거운데 형량이 그거는 피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죄고 그래서 제가 요거 사건은 요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거의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 정리체 차원에서 이제 성립을 이제 얘기 드리면 음주운전은 객관적으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끝났어요. 사실 이미 뭐 어떻게 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리고 위험운전 치상으로 굉장히 더 큰 죄가 있는데 이건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법한 굉장히 중한 죄인데 이거는 상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택시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내는지 안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문다혜 씨가 왜 출석을 이렇게 안 하고 시간을 미룹니까?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아마 뒤로 합의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택시 기사가 상해 진단서 안 나는 걸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그때 이제 출두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딱 맞았어요. 딱 그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한번 출두를 미리 했는데 기사가 나 아프네 어쩌네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해 진단서 안 나오는 상황까지 딱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조사 끝내려고 시간을 미뤘던 거죠. 되게 궁금한 거는요. 네. 저 밝혀지지 않겠지만 음. 합의금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구 변호사님도 뭐 그렇죠. 문다혜 쪽에서 얼마를 제시하고 뭐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 뭐 여러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저런 경우에는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질러야지 합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래는 이게 만약에 그 합의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 그래서 당사자가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죄가 있고 아닌 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처벌이 돼야 되는 죄예요. 사실은 상해진단서 들어왔으면 처벌하지 말라 그래도 처벌이 되는 죄라서 그때 이 합의는 양형에 참작하는 사유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때 보통 실무적으로 뭐 한 300에서 500 뭐 요 정도 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의 친고죄처럼 지금 적용이 돼 버렸어요. 상해 진단서를 안 내면서 이 재판 자체가 통으로 이 죄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액이 높아요. 그 최대 징역 1년까지 가능한 그 죄목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은 보통 1000 이상은 줘야 돼요. 보통 제가 이런 사건 처리할 때 그리고 의뢰인이나 이렇게 설득할 때도 그래요. 이거 만약에 재판 넘어가면 1, 2, 3심 진행되고 그때마다 변호사 보수도 지급하셔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단계에서 통으로 빠지니까 여기서 끝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합의금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생각해서 더 주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거든요. 택시 기사님한테 제안 드렸을 때는 통상적인 그 양형 참작 사유의 합의금보다는 더 훨씬 많이 주는 게 통상적이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그럼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이 얘기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리고 사실
그 기사님을 좋은 분을 만났던 거예요. 아. 문다혜 씨가 뭐 이제 뭐 사과도 뭐 하고 이렇게도 음. 했겠지만 기사님 같은 경우에도 일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거지. 음. 그냥 일반적인 접촉사고에서도 뒷목 잡고서 병원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죠. 그런 분 만났으면 이거 사건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었고, 보통의 이제 그런 거 잘 아시는 분이나 이용하려는 좀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시간을 미뤄요. 아. 그러면은 피의자 쪽에서는 지금 이게 이 죄가 들어갈까 말까 막 이렇게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아, 합의금이 아, 아. 스스로 올라가거든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번뜩 그 예. 과거의 그 경험이 떠오르는데 네. 택시 타고 가는데요. 네. 누가 뒤에서 받았어요. 네. 그뭐 기사하고 저 혼자 타고 있었고. 네. 그 뭐 이렇게 됐어. 그렇죠. 친구죠. 우리 이렇게. 어. 예. 근데 그리고 뭐 저기 이제 그 자기 전화번호 뭐 하고 교환하고. 예. 교환하고 일단 뭐 그 다음에 저 연락하자 이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기사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네. 무조건 병원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 기사는 아시는구나, 어. 사건을. 그러니까 승객도 들어가야지, 자기도 들어가야지 이게 맞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저는 바빠 죽겠는데 거기 뭐 들어가서 뭐 어. 몇 푼을 받아낼 거라고 제가 그런데 예. 하겠어요. 네네네. 아니 나는 안 한다. 어. 그리고 이상한 데 없냐는 거예요. 어. 자기는 뭐 목이 아프고 뒷덜미가 땡기고 뭐 그런데 그 손님은 뭐 이상한 데 없냐는 거예요. 없다. 네네네. 어? 그러니까 예. 진짜 지금 문다혜 씨가 진짜 엄청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 그 상대방 기사님은 좋은 참 분 만난 마음씨 거예요. 좋은 그러니까 부총장님 같이 네. 일 키우지 말고 그냥 음.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분을 만났기에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지금 문다혜 씨가 사과문에 기사님이 뭐 신고해 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래잖아요. 예. 지금 그것도 법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 택시하고 접촉사고가 아니었으면 인사사고 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맙겠지만 법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이라도 기사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진다서 내면 진행돼요. 그러니까 진다서 내면 끝까지 죄송하다고 하고서 그 예. 기사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끔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문대가 어제 출석하면서 보통은 이제 뭐 기자들이 마이크 대고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뭐 네. 이렇게 막 따져 묻듯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문대는 어제 이제 사과문으로 대신을 했어요. 사과문을 이제 취재진에게 그 문건으로 공개를 했어요.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죄문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고 후 저희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무려 2줄에 걸쳐서 기사님에 대한 감사를 쭉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줄 남짓한 글인데 한 2줄을 할애를 해가지고 기사님이 감사하다. 그리고 요게 좀 왜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합의를 근데 안 해주면 그거였으니까. 그렇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거죠. 합의를 안 해줬으면 크게 처벌받는 거, 재판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혹시나 또 기사님이 자기가 이제 뭐 합의 다 끝난 줄 알고 기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예. 진단서 들어오면 진행돼요. 음. 지금도 그러니까 기사님이 마음 바꾸면은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문다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 지금이라도 마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쫄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아. 마음 바꾸면 형사 사건은 진행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기사님 그래야죠. 고맙다는 얘기를 그냥 연거푸하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네. 다 이게. 그다음에 사고 후 저희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게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처벌될지도 한번 이제 예상을 해보면 원래 이게 위험운전 치상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정식 재판 받아야 돼요. 무조건 정식 재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집행유예형 정도가 딱 맞아요. 그래서 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요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위험운전 치상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범이란 전제하에서도 이게 지금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봤을 때 0.1499, 그리고 처벌은 안 되지만 접촉사고가 났던 거는 음주운전이 당시 굉장히 위험스러웠다라는 양형 사유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거의 유사한 사건 판례 이렇게 보니까 벌금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도 한 벌금 900만 원 지금 정도. 거의 약식 재판으로 그렇죠. 가실 거라 보는 거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요 정도면은 음. 서류 재판으로 벌금 900만 원 정도로 갈 사안이었는데 음. 위험운전치상 들어오면 무조건 재판. 그러니까 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요렇게 뒤로 이제 합의를 보는 바람에 이제 큰 뭐 이제 형사처벌은 피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여름조아님, 다시 특정 커뮤니티에서 김혜란 대변인 개인 번호 올리고 좌표 찍었는데 전부터 국힘 의원과 당직자 번호를 어떻게 다 하는지 이상합니다. 저도요. 벌써 뭐 저는 한 열흘 전쯤에 제 전화번호가 다 공개가 돼갖고요. 그 이른바 문자 폭탄 뭐 실컷 받았습니다. 예. 함은수님, 김혜란 대변인이 좌표 찍혀서 강승규, 강명구 등 대변인 사퇴하라고 난리인데 언제부터 오빠라는 말이 금기어가 되었나요? 강승규 보좌관 여명이 좌표 찍어서 비대위 결에서 신상 털기를 하고 있어요. 김경님 고맙습니다. 핑크마마님, 언제부턴가 뉴스나 기사를 접하기 전 긴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보수를 지지하고 나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인데요. 독대디 기분 좋은 소식 접하고 싶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성유진님, 정치를 잘하면 뭐래요? 민심이 사나운데 민심 다독이는 것도 능력입니다. 한 대표님 힘내세요. 김경숙님, 용사는 면담보다는 한 대표님에게 상담부터 받아야 할 듯합니다. 한동훈 이야기님, 택시기사도 아는데 왜 용사는 모를까요? 아우 답답. 동해 밀리터리님 고맙습니다. 제레가디스님, 지호형, 자룡형 두 분 안녕하세요. 자룡형은 계속 청취해 주실 거죠? 제가 저번에 두 번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계속 이런 그 활동을 계속 하는 게 또 다 정치입니다. 예. 스카이 H님 고맙습니다. 성관님 고맙습니다. 라벤더님, 한 대표님이 청년에게 면접받는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질문도 받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래된 노래님, 자통당은 우리 편 아니에요. 자통당 계열 유튜버들은 보궐선거 져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금정을 지면 한동훈 쫓아낼 수 있다면서 실제로 금정까지 내려가서 방송하고 그랬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저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예,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론조사랑 저거랑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네, 2013 페르소나님, 개인 성적표 고치는 거랑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여론 조작을 비교하는 이준석의 지적 수준 참담하네요. 예, 그리고 김혜란 대변인의 개인 SNS 검열하는 자통당과 친윤들 왜 저러는지요. 예. 조선 대장군님, 늘 힘이 나고 기분 좋아지는 어벤져스 응원합니다. 여름조아님, 책임당원으로 요청합니다. 이준석 당대표일 때 법인카드 사용 감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희님, 두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대통령도 제발 한 대표님 의견 받아들이시길, 옆에서 이간질하는 세력들도 제발 정리되길 기대해 봅니다. 예, 다 감사합니다. 문다의 체리국님이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띄우겠습니다.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합의금 주고 끝내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해묵은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제대로 처벌받으시고 새삼 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오후 4시에 저하고 현정님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